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번 생일에는 뭐 할 계획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평소랑 똑같은 날이거든. 그러자 갑자기 당신은 유별난 사람이 되어버리죠. 친구들은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지 걱정합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예민하게 군다고 핀잔을 줍니다. 생일 촛불을 끄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으면 세상은 당신의 마음에 큰 병이라도 든 것처럼 바라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훨씬 더 성숙한 거라면요.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이 현상을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는 당신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슬픔 때문이든 성숙함 때문이든 아니면 훨씬 더 깊은 그 무언가 때문이든 말이죠.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먼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삶이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생일 챙기기를 멈춘 사람들입니다. 1967년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다소 씁쓸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실망스러운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겪게 되면 우리의 뇌는 결국 노력하기를 멈춥니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일은 기본적으로 예측이 어긋나는 오류 기계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예측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신경과학자인 슐츠 다이엔 그리고 몬터규는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이 단순히 보상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얻은 것 사이의 차이에 반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아직 어립니다. 생일 파티를 기대하죠. 친구들이 내 생일을 기억해 주길 바라고 오늘만큼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매년 똑같은 실망이 반복되면 당신의 뇌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뇌는 더 이상 보상을 예측하지 않고 도파민 분비도 멈춰버리죠. 결국 당신은 생일에 무관심해집니다. 관심 갖기 싫어서가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상처가 된다고 당신의 뇌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일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그 말은 결코 무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상처들이 아물며 만들어낸 딱지 같은 방어막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차분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마음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갑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일을 챙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뇌 속에 무려 17개의 인터넷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바쁘게 살아가느라 진짜로 자기 생일을 깜빡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시간, 무감각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마감일처럼 온 신경을 쏟아야만 하는 치열한 삶 속에 깊이 빠져 있을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도 흐릿해집니다. 달력을 보면 일정을 정리해 둔 게 아니라 마치 복잡한 추상화 한 폭을 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을 일부러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죠. 그저 그들의 뇌가 생일이라는 이벤트를 급하지 않은 일이라는 폴더에 분류해 놓았을 뿐입니다. 이미 4번이나 미룬 치과 진료 예약이나 이제는 거의 소설책 한 권 분량이 되어버린 할 일 목록들 바로 옆에 말이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챙겨야 할 다른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루쯤은 그냥 깜빡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혹시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일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생일 파티라는 문화 자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저 난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쿨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격이 차가워서도 아니고 외톨이라서도 아니며 남들에게 쿨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진심으로 생일 파티가 필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이게 당신의 이야기라면
여기에도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라이언과 대신은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것을 무려 수십 년에 걸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발견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심리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은 외부적인 이벤트나 사회적인 관습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아냅니다. 식당에서 30명의 사람들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불러주는 생일 축하, 노래 같은 것에서는 절대 행복을 찾지 않죠. 이들은 연구자 필립 브릭먼이 말한 쾌락의 스바키라는 개념을 이미 본능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다음번엔 더 화려한 파티, 그 다음엔 더 큰 성취, 그 다음엔 밖에서 주어지는 더 짜릿한 행복을 끝없이 쫓아다니지만 결국 자신이 기대했던 만족감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 쳇바퀴의 굴레 말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그 피곤한 쳇바퀴에서 스스로 내려온 겁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기쁨을 외부에서 찾기를 멈췄을 뿐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1년 중 단 하루, 내가 특별해지는 그날만을 목 빠지게 기다릴 때, 이 사람들은 평범하고 지루한 어느 화요일에도 온전한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큰 오해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굳이 생일 파티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똑같은 것을 원하고 축하 파티는 당연히 해야 하며 케이크와 사람들의 관심,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누구나 즐겨야 한다는 세상의 고정관념을 당신이 정면으로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유형의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만의 정답을 찾은 상태입니다.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굳이 달력에 동그라미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느끼기 위해 30명의 사람들이 음정을 이탈해가며 불러주는 생일 노래도 필요 없죠.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평화롭게 이 단계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당신은 지금 8살 꼬마 아이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생일이죠. 몇 주 전부터 손꼽아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학교 친구들 모두에게 내 생일이라고 자랑도 했습니다. 예쁜 풍선과 달콤한 케이크, 그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 모두가 모여 축하해주는 그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드디어 생일 당일이 되었지만 주변은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꼭 와주길 바랐던 친구들이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내 생일을 깜빡 잊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머릿속으로 잔뜩 부풀려 상상했던 그 파티보다 현실의 생일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울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조용히 기대치를 낮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기대를 조금 더 줄였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아주 작은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우리의 뇌가 고통스러웠던 특정 날짜를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그날이 돌아올 때마다 당시의 슬픈 감정을 다시 똑같이 겪어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기념일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달력의 날짜는 계속 앞으로 흘러가지만 당신의 뇌는 과거에 멈춰 있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생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 8살 꼬마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일을 챙기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내면이 단단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제니퍼 크로커는 자아 존중감의 수반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서 생일을 안 챙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처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 스스로를 고립시킨다고 합니다. 내가 생일 파티를 간절히 원했는데 만약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한 의심이 현실이 되어버릴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기대를 접어버립니다. 자신감이 넘쳐서가 아니라 상처받을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생일 파티가 필요 없는 사람과 사실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지만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스스로의 마음에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은 진정한 자유인가요? 아니면 두려움인가요? 정답은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긍정적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축하하는 것이 곧 사랑을 의미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요란하게 챙기지 않으면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받아왔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완전히 잘못된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해 온 것이라면 어떨까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화려한 파티를 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파티 따위는 필요하지 않을 만큼 단단한 내면을 갖추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누군가는 지난 생일을 홀로 조용히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마침내 그 고요함과 평화로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그게 당신이라면 당신은 절대 망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온전한 나를 느끼기 위해 타인의 인정과 허락이 필요 없는 조용하고 단단한 부족의 일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셨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 허락받은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알고리즘에 뜬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혹시 생일을 혼자 보내면서도 마음이 한없이 평온하고 완벽하게 괜찮았던 적이 있다면 조용히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런 따뜻한 심리학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은 오늘보다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당신에게는 애초부터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